팩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TV 채널 3 알고 살자 국민연금의 진행자 김형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연금이 왜 따로 존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를 보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후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금제도에 있어서 별도의 제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라는 제도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입자 수나 운용기금이 클수록 수익이 크고 관리비가 절감되면서 가입자 혜택이 상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다수 국민과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액연금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하거나 별도의 자체보험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자신의 회사의 임직원들을 위해 의료보험을 따로 둔다거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드는 사회보험에 우리는 삼성그룹에서 직원을 위한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국민건강보험은 탈퇴하겠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연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연금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일개 기업도 아니고 백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2000년에 이런 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데 2000년에 이제 의료보험이 통합이 됐었죠. 98년에 지역의료보험이랑 공무원교사 의료보험이 통합을 했고 2000년에 지역의료보험이 조합이랑 직장의료보험이 통합을 했습니다. 이때도 되게 반대 목소리도 많았고 노동조합에서 총파업 투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의료보험을 통합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전에는 이제 직장의보 따로 있고 공무원교사 따로 있고 지역의보 따로 있었고 보험료율도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가입자나 공무원교사에 비해 지역에는 가난한 분들도 많고 소득 파악도 잘 안 되고 편차도 워낙 크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도 다르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통합하면서 좀 더 효율화시키고 의료보험 가입자 내에 어떻게 보면 재분배 기능을 확대시킨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연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은 이제 노후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옛말처럼 사실 이 뜻이 뭐냐면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공무원 교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주 열악한 노후 빈곤에 빠지는 현실을 보면서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가 맞냐, 선별적 복지가 맞냐. 이거를 지금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보편 복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선별 복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사실 보편 복지도 아니고 선별 복지도 아니라죠. 굳이 따지자면 차별적인 선별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충성이 요구되는 핵심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한 차별적 선별복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특혜에 대해서 기사라도 하나 나올라 치면 베스트 댓글들 달리는 거 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하라 이런 목소리들 되게 많죠. 여론조사 같은 거 해도 그런 의견들이 많다고 나왔었고요. 이미 많은 국제 행사나 석학들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서도 세계은행 사회보장국장을 역임한 로버트 홀츠만 교수가 OECD 국가들 공무원 국민연금 통합 많이 했다. 한국도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식으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공무원 따로, 국민들 후생연금 따로, 사학연금 따로, 되게 또 지자체 공무원 따로 이런 식으로 연금제도가 복잡했는데 1984년 내각회의를 통해서 그 연금 통합을 결정을 하고 30년에 걸쳐서 개혁을 해가면서 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한국에서도 가능할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시하고
그리고 연금 전문가라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사실상 한국의 연금 통합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보험료 격차가 큽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9%, 공무원연금은 17.5%입니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통합을 하려고 했으면 일본이 84년에 결정해서 30년에 걸쳐서 했듯이 한국도 예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98년 당시에 국민연금이 그때 보험료율이 9%가 되던 해입니다. 9%가 되던 해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수 기준 13%. 근데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보수 월액이랑 기준소득 월액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으로 따졌을 때 대략 8.4%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더 적었죠. 이럴 때 통합을 추진했다면 훨씬 쉽게 됐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통합을 할 생각이 없었는지 어쨌든 뭐 최근에 와서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전부터 통합을 목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98년 이후 20년 이상 경과되면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그때나 지금이나 9%인데 공무원연금만 꾸준히 인상이 돼서 지금 17.5%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차가 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개혁을 얘기하는데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지역가입자가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통합된 후생연금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입니다.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공무원연금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통합됐다는 얘기인데요. 한국은 직장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상당히 많죠. 문제는 이 지역가입자분들이 9% 전액을 개인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온 과정을 보면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낮은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높여가면서 또 공무원연금의 특혜는 축소해가면서 점점 제도를 비슷하게 하다가 이제 2015년에 완전 통합을 한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료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도 힘들지만 지역가입자를 생각했을 땐 더더욱 힘들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은 연금 통합이 힘들다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보험료율 격차도 크고 제도가 너무 달라서 쉽지 않다고 하는데 과연 못할지 한번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식으로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좀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연금 전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이 일반 근로자보다 적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신설함으로써 좀 제도를 바꿔보자 이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기존의 공무원, 사학 등 특수지원금은 2019년 기준으로 보험료가 17.5라 그랬죠. 그리고 공무원도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근속연수 곱하기 월급여 곱하기 39%에 뭐 좀 더 오래 근무하면 알파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이것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대략 3.25%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되냐? 17.5%에 3.25를 합하면 20.75%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75%를 활용하면 이제 연금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기존의 제도에서 바꾸는 것은 일단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신설합니다. 퇴직금을 환산하면 급여의 8.33%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그 보험사나 이런 데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9%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제 보험료를 9% 내고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8.33%를 적립하고 그럼 총 얼마예요? 17.33이 됩니다. 17.33. 그리고 그 외에 공무원은 지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가입 안 하죠. 근데 사실상 국가 예산으로 산재보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모성보호, 휴직급여, 그 외 교육 이런 고용보험의 역할을 역시 일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이런 일반 예산으로 하던 거를 그냥 일반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으로 퉁치겠다 이러면 대략 이게 3.05%가 나옵니다. 현재의 산재보험 요율과 고용보험 요율을 생각했을 때 나온 값입니다. 물론 산재보험은 직종에 따라 다른데 현재 산재보험 중에 뭐 공공기관 보험료율이 0.9고 뭐 교육 서비스로 하면 더 낮아집니다만 어쨌든 높은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계하면 3.05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신설 그리고 국민연금 납입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거 다 합치면 20.3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체 급여의 20.75%에 해당하는 돈을 그 연금으로 냈다면 20.38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일원화하고 퇴직연금 신설하고 일반 예산으로 하는 그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 예산으로 하는 재해보상이나 고용보험 역할을 산재고용보험 가입으로 이제 전환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기존에 쓰던 돈보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던 국가가 내던 돈보다 오히려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높은 보험료율은 퇴직연금 신설로 이제 보충을 하게 되죠. 기존 높은 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으로 이제 보험료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퇴직연금 신설해서 보충을 해주고 또 플러스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전환이 되는데, 국민연금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무원 기존 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보험료율이 반으로 뚫어주면 그 적자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퇴직연금 수입에 대한 나중에 수급권은 인정을 해주고 일단 그 돈은 현재 수급자에 대한 그 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기금을 통합을 해서. 그래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예, 일단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 보험료 9% 플러스 퇴직연금 적립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 정도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기존 공무원연금공단이 받던 수입이. 그래서 국민연금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어쨌든 국민연금 통합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 이 기존의 수급자들 돈 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통합이 힘들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많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자 보전에 기존의 공무원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학연금도 조만간 뭐 적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내고 개인이 내고 이걸로 모자라서 세금으로 따로 적자 보전을 하죠. 이게 뭐 4조 원이 넘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차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 이 추계액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매년 얼마 정도 나갈지 추계액이 있는데 그 추계액만큼은 국가가 국민연금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과의 통합 때문에 더 빨리 고갈되거나 더 문제가 재정적으로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래 부담하기로 했던 추계액만큼 국가가 지원금을 국민연금에 전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공무원이나 사학이나 뭐 재정 상태가 안 좋고 적자고 하다지만 기금이 다 있습니다. 2000년에 이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적자는 국가가 보존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면서 기금은 기금대로 계속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공무원연금 기금이 한 11조 원 가까이 되고 사학연금 기금은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역시 국민연금 기금에 통합해서 공무원연금 통합으로 인한 지출 증가에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연금 통합이 그냥 뭐 단지 감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 연금이 통합할 경우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뭐 작년 기준으로 227인가 막 그랬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어때요? 자기가 냈던 소득 50% 그리고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50% 이렇게 반영이 돼서 연금이 결정되죠. 그래서 평균 소득이 얼마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가 연금을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나 저소득 가입자일수록 이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예, 이걸 A값 효과라고 하는데, B값은 자기가 연금 가입 기간에 벌었던 소득이고 A값은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A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죠? 공무원들은 뭐 사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직장인들에 대해서 소득이 되게 높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 월액이 무려 53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액보다도 훨씬 많죠.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액이 작년 기준으로 449인가 그랬으니까 최고소득자보다도 공무원들의 평균 소득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량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상한선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소득이 530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소득 상한액이 800만 원대였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국민연금 고소득자도 기존보다 좀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평균 소득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액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여기 보면 만약에 210에서 250 정도로 상승할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0만 원 소득자는 15.4, 100만 원 소득자는 12.9, 300만 원 소득자는 7.8 뭐 이렇게 오르는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가입할 경우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르는 건 확실하고 오르게 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그 연금액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지 현재 공무원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괴리도 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를 일단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도 연금 통합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와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합하면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일본식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뭐 쉽지 않다, 뭐 30년, 40년 걸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고용산재 가입을 통해서 단기간에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통합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민연금의 한계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모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